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두군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퀴즈 하나 내면서 좀 시작을 할게요. 네. 현 변호사님. 네네. 대선까지 얼마 남았는지 아십니까? 한 7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일수로는 여기 써 있는데. 아, 그래요? 254일. 정답을 알려주시면 어떡합니까? 며칠이에요? 25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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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로서 딱 254일 남았어요. 근데 원래 254일 정도 남으면은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달아오르나요? 이번엔 좀 일찍 그 열기가 좀 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예. 민주당이 그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대선 임박해서 한 몇 개월 전에 그 규정을 잡아놨는데 좀 일찍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논란이 좀 되기도 했고. 그래서 네. 180일 이전에 여기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어서 민주당이 일찍 후끈 달아오르니까 뭐 당연히 야권도 이제 후끈 달아올 수밖에 없죠.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대선까지 몇 번의 슈퍼위크가 올 거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번이 네. 첫 번째 슈퍼위크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가 가장 아마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여야 모든 주자들이 뭐 아마 출마 선언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말씀처럼 사실 어찌 보면 대선 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그렇죠. 보고 이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여야가 동시에 나가는 모습도 또 흔치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뭐 민주당으로서는 좀 다행인 입장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이번 주 스케줄.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장직 사퇴, 내일 윤석열 전 총장 정치참여 선언, 또 내일 홍준표 의원이 대국민 보고서 발표, 수요일에는 황교안 전 대표 출판 기념회, 목요일이면 이제 7월 1일이 되는데 이재명 지사, 김두관 의원이 대권 도전 선언, 이낙연 전 총리는 아직 확정은 아니고 7월 5일 정도다. 7월 초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알려져 있죠. 네. 있습니다. 우선 오늘 당장 원장직 사퇴한다고 하는 최재형 감사원장, 현 변호사님. 네. 만약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상한가 하한가를 매긴다면 어느 쪽에 가까울 거라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하한가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을 사실 윤석열 총장의 대항마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분을 보면 대항마라기보단 대체제? 대체제로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누구랑 비교하고 싶냐 이회창 전 총재랑 많이 비교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법관 출신이고 감사원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회찬 전 총재 같으면은 대법관을 했어요. 감사원장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총리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 약간 맞서는 모습을 보였고 네. 그다음에 뭐 대선도 2번이나 나갔죠. 대쪽 이미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대선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법관 출신으로 볼 수 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정도 되느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마 야권에서는 어쨌든 출마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냥 아마 뭐 야권 주자들을 띄우는 불쏘시개로 쓰고 말 것이다. 불쏘시개로 그렇죠. 쓰고 말 왜냐하면 것이다. 윤석열 총장을 영입을 해서 네. 경선도 흥행시키고 지금 당내 주자를 키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아마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떻게든 감원 이술로 구슬려서 될 수 있다. 이게 걱정 마라.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저러고 있으니까 당신이 나오면 당연히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먹는 판이다라고 아마 꼬시고 있을 것이다. 꼬시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분들이 말 안 하는 게 있어요. 뭐요? 대선이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예, 예. 돈도 많이 들고 예. 혹독한 검증을 거쳐요. 혹독하죠.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엑스파일 나오는데 감사원장이라 안 나오겠어요? 더 나오죠. 나오게 돼 있는데 스토리가 있고 괜찮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이제 할 거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분은 굉장히 지금 선한 일만 해오면서 지금까지 뉴스에 나온 게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털만 나옵니까? 아니 예전에 이해창 총재 보세요. 굉장히 뭐 잘 나갔는데 결국은 아들 문제로 2번이나 미끄러졌잖아요. 근데 그런 결정적인 얘기는 안 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 얘기에 제가 보기에 반은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마음이 넘어갔다. 그럼요. 그런 감원 이설에 어찌 보면 넘어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말리고 하게 해주세요. 좀. 자 국민의힘 지금 그분 좀 이렇게 속된 말로 꼬시고 있습니까? 저는 그 감원 이설 또 뭐 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 애국심이 굉장히 강하시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뭐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정치판에는 흔치는 않지만 예. 제가 듣기로는 평판을 들어보면 예. 정말 그러한 권력지향적이고 정치공학적인 계산은 전혀 없는 채로 오로지 애국심과 국가를 위한 헌신이라고 하는 또 이제 또 하나는 종교적인 측면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합된 순수한 자기결단의 지금 시간인 것이지
누가 꼬셔가지고 나오면 다 판 깔아줄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하.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력이나 프로필을 보면 이해창 총재와 사실은 또 황교안 대표와 또 과거에 김황식 총리 같은 이런 이미지가 중첩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이미지들이 그분들 다 이제 사실은 실패한 케이스이지만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뭐냐면 네. 스스로의 결단과 스스로의 고민 속에서 오로지 애국심과 그리고 나라를 위한 구국의 헌신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를 대비한 대체제로서의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풍성한 후보들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건 사실이지만 그거 반기는 건 맞습니다. 반기는 건 맞는데 네. 그것이 과연 불쏘시개로 데려와가지고 꼬셔가지고 감원 이설에 넘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감언이설에 넘어갈 뿐이 아니다 지금 네. 그런 제가 그런 보기에는 말씀이신 근데 거죠? 뭐 애국심이나 종교적 신념이 과연 시대 정신이나 대선을 출마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느냐? 그거 없는 분 제가 보기에 종교적 신념은 좀 논외예요. 요거는 사실은 네. 정치에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애국심이 없이 대선에 나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 요 질문 네. 하나 드릴게요. 명분이 있어야죠. 감사원장 현 정부의 감사원장을 하다가 바로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개헌으로 삼지 않겠는가? 뭐 이원 집정부제를 하든 내각제를 하든 뭘 하든 대통령 임기를 축소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겠다. 내가 한 2년만 대통령 하겠소. 그러니 나를 대통령 시켜주시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 근데 그거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최재형 감사원장 아니어도 돼요. 나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 그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내각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뭐 정치적인 뭐 교수님 계시겠지만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내각제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각제를 하면 일본을 많이 봐요. 일본의 어떤 정권 교체가 안 되고 있고 이렇게 정치가 약간 퇴행정을 붓는 게 내각제 영향이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파벌 정치. 네. 이게 결국은 안 끊어진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대통령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오히려 뭐 4년 중임제로 하겠다. 이런 거는 오히려 얘기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뭐 안 이원 통한다? 집정부제라든지 내각제로 간다는 거는 나눠 먹게 하겠다. 기존에 있는 어떤 세력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내세웠을 때는 오히려 더 명분 안 된다. 명분이 안 돼요. 안 네. 통한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개헌 이야기는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서 보도를 한 건데요.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확인 안 된 거예요? 그럼요. 확인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이게 내각제든 아니든 개헌을 가지고 대선 주자가 뛰어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게 딜레마적인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국가의 지도자로서 5년 동안 나를 믿고 맡겨달라고 네. 호소를 해야 되는데 2년만 맡겨주세요라는 건 국민들에게 보면 이게 과연 득이 될지 시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나한테 5년을 맡겨주세요. 5년 동안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라고 예. 비전을 제시하는 건데 저 2년 하고 다 갈게요. 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걸로 비전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약점도 있고 그러나 강점도 있는 게 일부 정치권에서 개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민주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의 역대 대통령이 다 고초를 겪고 전부 그 잔혹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전직 대통령이 두 분이나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왕제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이제는 민주화 이후의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 체제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그 정치권 내부의 그런 그 공감들이 있죠. 그런데 그걸 개헌의 방식으로 대선 주자가 풀 수 있을지는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다는 걸 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상한가 한 칸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정리할 텐데 이렇게 정리하죠. 두 분의 의견입니다. 이건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대선 출마 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 오늘 감사원장직 그만둔다는 게 곧장 대선 출마행은 아니거든요. 고민한다고 하거든요. 현 변호사님은 어느 쪽? 당연히 하려는 구도죠. 당연합니까? 근데 바로 하면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공무원의 뭐 그런 거에 네, 좀 네. 어긋나기 때문에 좀 시간은 두겠지만 한다? 출마 안 할 거면은 사퇴할 이유가 없죠. 김근식 교수님? 예, 당연히 하는 걸로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다 당연히로 보시는군요. 자, 또 오늘 감사원장 퇴직하고 나서 어떤 행보들 보일지 좀 지켜보고 상한가 하한가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두 분이 골라오신 키워드가 똑같고 다만 한 분은 상한가로 한 분은 하한가로 이렇게 골라오셨어요.
뭡니까 현 변호사님? 저는 뭐 민주당 상한가로 했습니다. 상한가. 네. 김우식 교수님은 똑같은 민주당인데 하한가. 네. 자, 얘기해보면 알겠는데 아마 명분이 좀 약할 거예요. 네, 해보면 알 거예요 아마. 얘기 한번 해보죠. 네. 해보죠. 먼저 현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아마 이번 주가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아마 지금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사퇴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대선 분위기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예. 여기에서 만약 우리가 민주당이 아직도 경선 연기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있었으면 굉장히 뒤처지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다행히 지난 어쨌든 결정을 했고 그러면서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후보 등록을 바꾸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마 선언도 이어질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 열차를 물론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당내 주자는 아니지만 야권 주자로 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출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서 결국은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을 발휘한 거죠. 이런 어떤 뭐 굉장히 연기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많았지만 어쨌든 뭐 당내 의견 수렴도 하고 여론 추세도 보면서 네. 결정을 한 거잖아요. 갈등의 불씨 전혀 없어요. 이걸로는 갈등이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어. 들어서 3분의 1 이상이 동의받아서 당무위 소집하고 거기서 뭐 표결 때까지 갔으면 제가 네. 보기에 굉장히 갈등의 소지가 많은데 예. 그까지 안 갔거든요. 예. 그리고 원래 추진했던 세 분의 후보도 수용하겠다. 네. 대승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당내 분란을 최소화하면서 이게 경선 이후에도 당이 원팀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 김근식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그 갈등이 봉합된 것이지 갈등이 해소된 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을 하한걸 했던 이유도 물론 이제 경선 일정을 차질 없이 당원 당규대로 간다고 하는 면에서는 이제 외형적으로 봉합이 된 것 같지만 네네. 그 이면에 여전히 이재명과 반 이재명 구도 그리고 친문과 비문 구도 그런 당내 복잡한 역학 구도가 이제는 본격적인 대선 열차가 출발하면서 이제는 각자 도생 춘추전국 시대가 사실 오히려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장 제가 느끼기에도 이재명 지사의 이 경선 연기 없다 그대로 가자라는 네. 주장이 일단 송영길 대표 힘을 실어줬지만 네네. 그리고 이낙연 대표나 정세균 총리가 일단 수용하는 모양새지만 이낙연 총리나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다음에 어떻게 연대를 해서 어떻게 이재명을 추격해서 이걸 되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고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네. 여론조사 표가 지금 준비가 혹시 됐을까요? 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PNR에서 26일 날 조사를 돌린 결과인데요. 윤석열 32.7, 이재명 25.5, 이낙연 13, 홍준표 6.1, 추미애 5.5, 최재형 3.7, 그 밑으로 유승민 3.1, 정세균 2.6, 뭐 이런 순서입니다. 일단 여당, 민주당만 따로 떼서 봤을 때 보세요. 여전히 이재명과 이낙연 두 후보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이 변수가 현 변호사님, 네네. 민주당 경선판에 변수가 있다면 역시 단일화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일화가 언제 단일화냐면 결국은 9월 5일 날 이제 어쨌든 본선거를 하는데요. 네. 그때 이제 과반 투표가 안 나오면 이제 9월 10일 날 결국은 이제 결선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단일화, 결국은 2등 주자를 밀어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제가 보기에 마지막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마지막 포인트는 그렇죠. 단일화. 그러니까 결국은 1위 하는 사람이 50%를 투표 못하고 네. 2위가 근소한 차이로 됐을 때 네. 그럼 3, 4, 5, 6위 한 분들이 2위한테 몰아줄 수 있느냐. 요게 여쭤보면 이제 그 다른 후보들이 생각하고 있는 단일화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근데 결국은 뭔가 이념적으로든 지역적으로든 뭔가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아마 제가 보기에 경선 연기 부분에서 약간 어찌 보면 밑그림을 그려준 것 같긴 해요. 그 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갈 수 있느냐.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아마 이 지지율 추세가 어떻게 가느냐. 아까 말씀처럼 네. 1위와 2위와의 격차 네. 그리고 3, 4, 5위와의 2위와의 격차 이런 게 제가 보기에 많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왜 제가 그 민주당을 이번에 경선을 연기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한거로 쳤냐면은 네. 이제 잠복돼 있던 것들이 이제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판이 열린 거고요. 그 이면에는 단순히 후발 주자들이 연대해서 단일화해가지고 1위 주자를 이렇게 뒤집어 엎겠다는 그런 계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민주당 내부에 고질병이 있습니다. 친문과 비문의 이 개파 갈등? 싸움이란 게 네.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왜 그러면 굳이 경선을 연기하고 당무위원회 소집까지 이야기하고 의원총회까지 고집을 하면서 하려고 했느냐. 예. 이낙연 후보를 미는 사람과 정세균 후보를 미는 사람과 이광재 의원이 네.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출된 다음에 9월 5일인가요, 현 변호사님? 9월 5일 이후에 이재명 지사의 돌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굉장히 무섭게 변할 겁니다. 그걸 저만 알겠습니까? 변한다 하면 그럼 이 정권과 선을 긋는 당연하죠. 거. 이 정권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그동안 해왔던 캐릭터라든지 정책의 어떤 추진력이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역사를 보면 친문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대해서도 날석에 아주 각을 세울 것이고 그건 사실은 피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저만 알겠어요. 민주당 내부의 친문 의원과 친문 쪽에 있는 사람은 더 잘 알죠. 그 걱정을 할 거다. 이재명 지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예상을 빗나가지 않을 거라고 교수가 생각합니다. 아마 희망회로를 많이 돌리는 것 아니, 같아요. 이거 나중에 9월 5일 날 보면 확인될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희망회로인가요? 제가 미리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반대로 9월 5일 해석하면요. 이후에 이재명 지사를 보시면 경선 돼요. 과정이 굉장히 흥행이 될 것이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제 1위 주자와 뭐 2, 3위 주자들 간의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고 흥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당의 도움을 받아서 정기국회 과정에 9월이 되면요. 정기국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입법이나 예산을 통해 가지고 좀 공약 같은 걸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당연히 국회의원들 도움 받아야죠. 그다음에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당내 세력이 좀 약하다는 이야기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선을 치르려면 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선 딱 긋지 뭐 피바람 같은 거 불 수가 당연하죠. 없다. 당의 도움을 못 받고서는 사실은 선거를 할 수 없는 9월 이후에 입장이에요. 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분명히 자, 그럼 몇 달 안 그 남았습니다. 예. 그 부분은 9월 5일 저는 이거 이후에 진짜 내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얘기하세요 지금. 여기다가 저기 10,000원씩 놓고. 그게 자, 이재명 지사 다운 거예요. 잠깐 제가 그러면 자꾸 당 쪼개지기 바라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엔 빨리 그쪽 당은 빨리 영입이나 빨리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순리대로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자꾸만 두 분한테 뭐 저 하나씩 예견하라고 주문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른바 어대명. 요거 그러면은 틀어질 어떤 변수들이 많다. 김근식 교수님. 아니 그러니까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될 겁니다. 되는데. 된 다음에 그 파란만장한 민주당 내 당내 갈등과 개파 간의 불신이라는 것은 상상 초월일 것이다. 그리고 그 상상 초월의 분위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 연기라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고 예전에 제가 이재명 민주당하고 지사의 인연이 있어요. 내부를 보지 민주당 인연이 말까요. 있는데 그때를 당시 떠올리는 것 같아. 민주당 내부를 잘 아시죠. 잘 알죠. 예전에 양쪽을 다 때문에. 잘 아시는 절대 분이에요. 변하지 그 않습니다. 당시 막 깨지고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근데 2012년 대선하고 이러면서 총선 거치면서 그 이후로 한 10년 동안은요. 민주당이 그렇게 평지풍판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거의 원통 기조를 갔거든요. 9월 5일 너무 이후에. 옛날 생각하시는 거예요. 비문주자가 대선 후보가 된 게 이번 처음이에요. 이건 그걸 지금까지 떠나가지고 사상 제가 유례가 보기에 없는 일이 10년 벌어지는 동안 겁니다. 없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아직 일단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어요.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지금 흐름상 어대명이란 얘기가 있지만 또 모른다. 변수는 모른다. 요 정도로 정리하고 김근식 전 실장님은 왜 민주당을 골라오셨냐 하면은 요 경선 때문이 아니고 네네. 부동산 문제로 비위 의혹으로 탈당 권유받은 의원들 중에 5명이 탈당 안 한 거. 그 부분을 때문에 하한가 올라오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경선 연기 결정이 이제 다시 원칙대로 간다는 면 자체도 제가 내부적으로는 일단 하한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지난주 있었던 것은 이제 부동산 문제. 그다음 지금 주말 사이에 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 이른바 공직기강 비서관, 반부패 비서관이 사실은 이 부동산 문제로 지금 3개월 만에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있어서 김기표 전 맞습니다. 반부패 그래서 과연 이 집권 여당이나 민주당의 이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 부도덕한 의식이 어디까지 있는지가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이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이 스스로 결정해서 정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억울하다 하더라도 일단 당을 나갔다가 해명을 하고 들어오라고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지금 5명은 버티기 하고 있습니다. 그 5명 중에는 실제로 지도급에 있었던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있어요. 네. 이 도대체 당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당의 영도 안 쓰는 거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민주당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어떤 내로남불의 또 이 미적지근한 모습들을 여전히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이야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현 변호사님. 저도 이 반부패 비서관은 할 말이 없다고 봐요. 이게 어찌 보면 그동안 당이나 정부에서 기준이 집만 본 거예요. 1가구 1주택. 주택만 보다 보니까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이거는 별로 안 본 거거든요. 근데 누가 지금 한 50억이나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뭐 상가 사고 집
땅 땅 사는 사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동안 주택 수만 너무 따졌다. 거기에 제 허점이 있는 거라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 지금 탈당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는 제가 만약에 언론의 얘기다 그러면 받겠어요. 오케이 인정. 인정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이거. 아, 국민의힘이 할 그렇죠. 소리는 아니다.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왜냐하면 처음에 감사원 간다 그랬는데 거기 예. 이제 국민의힘에 법조인 출신 엄청 많아요. 예. 판검사 출신 많거든요. 네. 감사원 안 되는 거 다 알았을 거예요. 그거 몰랐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어허. 근데 뭐 감사원 간다고 버티다가 지금 이제 뭐 개인정보 동의서 달랑 한 장 주고 개인정보 하나도 안 내고 내라 그러니까 그때 마지못해 내고 지금까지 사실은 시간만 질질 끌다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 지금 민주당한테 뭐라고 할 입장이 되느냐. 제가 보기엔 그런 말할 자격 없다고 봐요. 그건 우리 당의 네. 전수조사가 한마디 해보세요, 끝난, 그래서. 전수조사가 끝난 다음에 당의 조치를 보신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고요. 지금까지 일단 뭐 했냐고요, 그건 지금까지. 야 너가 문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아니죠. 하면 사실 안 기본적으로 되는 남을 거고. 비판할 피상파상의 때는 우려. 자격이 돼야 하는 거지. 자격도 아니, 안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지금은 말안 되는 국민의힘은 거죠. 조사 중이잖아요. 조사 중인 거고 아니, 조사 조사 아직 결과가 시작도 나온 못했어요. 자, 다음에 제가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민주당이 먼저 자기들 스스로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당이 결정한 내용인데 당의 결정조차도 불복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라서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저는 할 말은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죠. 정말 할 말이 없다고 그러면 봐. 김구식 교수님 예. 강제 탈당까지 시켜야 된다고 보세요. 그 5명에 대해서. 그건 당 내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알아서 한 할 변호사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윤리 징계는 좀 쉽지 않고요. 윤리 징계는 뭐 검찰 수사라든지 수사 결과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 본다 그러면 결국은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비상 징계 최고에서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자진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여지는 남아 자진 있다고 봅니다. 탈당의 여지가 네. 남아 있다. 그리고 저는 김기표 비서관 문제도 그냥 집만 받기 때문에 상가하고 토지 못 받다는데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사수석실에서 검증한다는 게 최소한의 기본 검증이라는 것은 본인이 낸 재산 신고서 내역을 검토하는 거예요. 아 그거 인정한다니 그럼요. 그랬잖아요. 다 재산 봤대요. 검토에 인정한다 그러면 그랬잖아요. 상가가 있고 땅이 있으면 일단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청와대에서 실수한 게 아니라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멈춰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사 검증의 실패 정도가 아니라 인사 검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저는 그래서 김혜숙 그러니까 수석이 앞으로 국민의힘 저는 가만히 부동산 있어보세요. 조사할 때도 김혜숙 땅 수석이 사고 상가도 좀 보라고 아니, 저 하세요. 중요한 말 하려고 그러는데 김혜숙 수석이 인사수석이 인사 검증이라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굿모닝 인사만 하시는 거야. 아.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청와대 내부의 비서관을 선발하는데 그 정도도 검증을 안 했다. 그것도 다른 비서관이 아니고 네. 반부패 비서관을 선발하는데 네. 그것도 검증 안 했다. 빚이 56억 있는 사람은 어떻게 검증을 안 합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 제기를 하고 이틀 만에 경질 비슷한 사퇴가 된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누죠. 두근 브라더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